여러분은 한라인으로 오셨습니다. 자, 집회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서초 대첩 어마어마한 인파였죠. 자, 오늘 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7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읽어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미소천사. 네. 자, 다음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거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 보이나요? 어. 네,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 감격에.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라인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등기 수수료 뭐 이야기를 누가 가져오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거나 열람을 하게 되면 그 1,000원, 출력하면 1,000원, 뭐 열람만 해도 700원을 내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 거친 돈이 이 출력하는 경우에 122억 원, 그리고 열람만 해서 521억 원,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643억 원이 거쳤대요. 지난해에만. 이런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거치고 있는데 법령상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등기소 설치나 관리, 뭐 시스템 개선, 근데 여기에 쓰고도 돈이 많이 남나 봐요. 그러니까 좀 법령의 어떤 좀 미비한 부분을 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돈을 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사법문화역사문화관이라는 곳을 이 꽃지 해수욕장에 지었다고 하는데 이름만 그렇고 사실은 이게 지금 직원 휴게소, 휴양소로 쓰이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직원들이 특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적하는 그런 이슈 아닌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가족도요. 법원에 있는데 네. 처우들이 좋더만. 실제로. 자, 알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네. 이분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한다면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인지대 이런 게 네.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아니고요. 이슈 아닌 이슈 두 번째. 예. 빨대 도둑. 나 워낙에 사소해서 일부러 한번 이슈로 채택을 해봤어요. 네. 발제자 누구십니까?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물자가 부족한 그런 시대도 아닌데 여전히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냅킨이라든가 뭐 빨대 같은 것들을 좀 과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숍에서는 이제 뭐 한 잔 시키거나 뭐 세 잔 시키거나 그만큼 주는 경우도 꽤 있는데 자발적으로 가져가게 돼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얼음하고 편의점에서 각종 그 마실 거리를 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사람이 미비한 욕심이 있어. 네. 근데요, 제가 가는 편의점 사장님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주 사가는 걸 아니까 아예 한 박스를 줘. 지금도 보시면 그게 엄청 많이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인데, 사실은 빨대 말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 말고 그냥 뭐 요즘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실리콘이라든지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종이 빨대도 있고 쓰면 좋은데 뭐 그거 자체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절도라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과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보니까 뭐 SNS 같은 곳에서는 그 빨대를 색깔별로 모으는 그런 또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 뭐 카페마다 다니면서 좀 많이 좀 챙기시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나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 가면은 케찹이나 뭐 마요네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개수를 좀 필요 이상으로 여전히 또 챙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하면은 진짜 누가 봐도 상식
그걸 넘는다고 하면은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재정 또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분들도 어려운 또 형편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과하게 그렇게 또 남의 물건을 내 거 아니라고 해서 과하게 소비하는 거, 그것 좀 그만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또 가져가서 소비하면 좋은데 네. 저도 좀 사실은 휴지 같은 거 사실은. 많이 가져가는 편인데 진짜요? 그거 어차피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심내지 말고 본인이 쓸 정도만 적당하게 쓰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그 벼룩시장 종이판 많이 가판으로 깔려 있었던 거 있었어요. 무까지.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것도 많이 가져가서 그것도 가져가면 이제 절도죄가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길거리에 그런 무까지 두는 곳이 좀 많이 줄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어떤 곳에 가면은 그냥 원하고 할 때만 내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또 없앤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좀 불신 사회, 예, 그런 곳에서도 좀 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심이 너무 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서 좀, 달라고 하기 전에는 네. 요즘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휴지도 네. 티슈 그 뭐 냅킨? 매장마다 다르긴 한데 네네. 이제 내놓고 하지 않는 곳이 많죠. 네네. 그 무인으로 많이 바뀌었고. 네. 아무래도 네. 비치돼 있으면 맞습니다. 많이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네네.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묶음 가져갔다가 네네. 제가 카페 매니저로도 막 물건 네네. 발주해보고 했는데, 제가 살 때는 막 1,000개 기준으로 사실 몇십 원 차이인데 제일 싼 거를 막 사고 하거든요. 그거 아끼려고.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막 이러면 굉장히 화가 나죠. 맞아요. 또 지나치게 굉장히 그 디자인 감각 또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사실 작품처럼 생각돼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예. 단가가 또 더 네네. 올라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필요 이상으로 챙기시는 거는 예, 좀 삼가했으면 합니다. 인생 다 그런 건 욕심이죠 뭐.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그게? 이거보다 그 지하철 화장실 칸이나 이런 데 있는 엄청 큰 두루마리 휴지 네네. 네. 이런 거 가져가는 분들 많아가지고 요즘에 막 잠궈놓고 하잖아요. 화장실에 있던 거를요? 네. 그거 엄청 대용량 있잖아요. 네네네. 얇고 대용량. 그러다 그거 되게 도난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진짜 절도죄에 걸릴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는 그 사무실에 보면 탕비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서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회사가 날 짜증나게 하고 일종의 보복인 거죠. 에이씨. 그래서 이제 뭐 그 하시는 분들이 뭐 소확행 그래가지고 오늘 네네. 탕비실에서 얼마만큼 가져왔다. 뭐 사장 나쁜 놈, 뭐 누가 날 괴롭혔다. 그러니까 아까 뭐 불신사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네. 조금 답답함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편하게 베풀어주고 또 우리는 합리적인 정도로 가져가고 쓰고 하면은 좋은데 이게 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하여튼 영업장 안에서의 물품은 그냥 그 안에서만 소비하고 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이메일 온 거, 방송 중에도 막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 그림 보이시죠? 내용입니다. 보낸 사람은 제나 USA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푸나님, 전 하와이 사는 교문입니다. 이곳의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짧은 영상을 찍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저희들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개국본에다도 보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날 잘 듣고 있고요. 고생 많으시죠? 이번 조국 대전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 잠들 설치고 일상생활이 정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고 꼭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룹시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김영주 드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난 이런 거 받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 그냥. 어떻게 하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으면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너무 잘 보이면서 애 같아 죽겠는 거야. 당장이라도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짧게 움직이는 동영상인데 저렇게 예, 찍어서 그러네요. 거의 사진처럼 보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관계상 제가 해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김영주님 엄청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미처 담지 못한 캐나다에서 드리는 글 KBS의 어용 방송을 보고 나서 하면서 다니엘 DH 킴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는 방송 보내주시는 푸나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과 새날 식구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은 세상이 새로이 밝혀진 소식으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KBS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곳 시스템과 다른 한국 시스템이 달라서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시청료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TV를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SHAW라는 케이블 방송회사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패키지에 따라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혹은 인터넷만 혹은 케이블만 신청하여 TV를 볼 수 있죠. TV 시청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저희 가정은 인터넷만 신청하고 중고 TV를 사서 실내 안테나를 별도로 구입, 안테나에 잡히는 캐나다 주요 방송 뉴스 정도만 보지요. 아직도 필수로 TV 시청료를 공과료에 통합해서 고지서가 나오는 한국 실정이 이해가 안 되고 공영방송 KBS는 저렇게 횡포의 엉망이고 해서 이참에 한국도 시스템을 바꾸는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스템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몇 자 적었습니다. 언제나 새날 방송 감사히 애청하고 있습니다. 새날의 무궁한 발전을 희망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다니엘 DH 김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방송 중에도 막 메일이 엄청 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른 척 해버리면 일주일 동안 낼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고요.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방송은 방송하는 구성 용지가 없어요. 고양이 때문에 진짜로 그 참선을 보셨을 텐데 잠깐만 한눈을 파면은 고양이가 프린터를 고장 내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요 종이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게 엄청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 준비된 것들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다음 이메일 읽겠습니다. 네, 이동옥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조국 장관님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촛불 집회가 잘못하다가는 사법부로 불똥이 튈까봐 겁이 나서 적당한 핑계로 기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어느 방송에서는 동생은 기각하고 정 교수님을 구속하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라는 언급도 했지만 글쎄요. 지금의 검찰은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을 발표하지만 진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차 촛불 집회는 국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나님, 개총수와 협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건이 국회 통과되게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 검찰 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라운드 촛불 집회는 국회로 가면 좋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국회의사당 둘러싸고 100만 인파가 출연하면 놀라겠지요? 대통령이 힘이 붙이면 앞으로는 벼르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노재단과 청와대 등 물불 안 가리고 수사할 것입니다. 저 개검들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 진영들 유튜브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검찰 개혁 중 한 가지 아쉬움은 법으로 검사들 일체의 정부기관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파견 나간 검사들이 검찰의 정보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들은 각 정부기관 파견은 법으로 제정해서 100%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법무 업무 파견은 법무부에서 파견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 검사들을 파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두서없이 몇 자 보냈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민주당 40년 지킴이 이동욱 보냄.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네. 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정훈 개총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엔 국회로 갈 수 있지.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네. 자유한국당에 또 시간 끌기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90일 더 머물러야 된다 네. 이러면서 어그로를 끌더라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은 누구다? 자유한국당의 가장 이상한 국회의원이죠, 그분은. 자, 알겠습니다. 이동욱님의 좋은 메일 감사드리고요. 다음 메일로 갈게요. 득팽류의 생각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입수한 몇 년 전에 북에서 있었던 국가 보위부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에 있는 학생 소년 궁전을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악기들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양강도 도당의 한 일꾼이 국가 보위부에 체포되었습니다. 일인즉슨 그 일꾼이 소년 궁전에 나가서 학생들을 추궁하다가 이렇게 학습과 생활을 잘못하면 원수님께서 선물을 안 주실 거라고 말했는데 누가 보위부의 최고령 지도자의 말을 왜곡했다고 밀고 한 것입니다. 도당에서는 즉시 당시 근로단체 사업을 맡아보던 최룡해 비서에게 보고했고 최룡해가 사람을 보내 국가 보위부에 가서 사건을 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위부는 지금 사건 조사 중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요해 나온 일꾼을 돌려보냈고 최룡해는 자체로 도당 일꾼들과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보위부가 무고한 사람을 잡아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국가 보위부에서도 사건 조사 보고서가 보고되었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최고령 지도자의 말을 왜곡했다는 본인의 자백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즉시 사람을 파견해 보니 이미 그 당사자는 너무 매맞아 실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노하여 다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요해해보도록 한 결과 보위부에서 밀고를 받고 사람을 잡아왔는데 잘못이 없다고 내보내면 자기네가 추궁받을까봐 두려워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구타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왜 서방에서 우리 인권 문제를 계속 말하는지 알만하다고 몹시 화를 내면서 국가 보위부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김원홍 국가보위부장이 해임되고 국가보위부 요직에 여러 명이 총살당했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징역을 살거나 해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른바 최룡해와 김원홍의 권력 싸움에 의한 김원홍 숙청 사건의 전말입니다. 국가보위부는 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기관입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 일부러 지어서 구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에 국가보위부가 생긴 이래 90년대 중엽에 한 번 대대적인 검열과 물갈이가 있었고 몇 년 전에 또 한 번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아무리 정권 유지에 제일 큰 공로를 세우는 기관이라 하여도 20년에 한 번 정도는 집중 검열도 하고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검찰이 노는 형태는 거의 미친 개에 가깝습니다. 곱다만 하고 수십 년간 한 번도 매 한 번 맞아보지 못하니 주인이고 뭐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다 물어맺힐 자세입니다. 그런 개는 얼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물려 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잃지 않았습니까?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북한식으로 한다면 주요 보직 다 해임시키고 제일 악질적인 몇 명 총살시키고 대대적인 물갈이 하여야 하고 적어도 민주주의 절차와 정당성을 중시하는 남한 정부라 해도 말로는 그 개를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의사 보이고 주사를 놓든 약을 먹이든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의사가 조국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미친 개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의사가 정확히 주사 놓고 치료 잘해서 개가 병을 고칠 때까지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조국 수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친 개를 더 날뛰게 조장시켜 어떻게 해서든 주인이나 의사를 물게 만들려고 숱한 돈을 써가며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무진 애를 써가는 자한당님들 좌파 독재 외치시는데 좌파 독재 국가에 가서 딱 한 달만 살다 오시겠어요?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데 한 달 만에 당신들 한 명이라도 살아오면 내가 밥 사줄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걸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드팽류님은 네, 여전히 또 저희 국내 정치를 또 잘 관찰하시면서 예, 또 많은 또 좋은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다음 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피릿 사운드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날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있어야 할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분란질을 하고 보수 언론과 논평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 메일을 보냅니다. 강서구에 있어서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을 찍었고 대다수 민주 세력이 많은 강서구에서 신기남, 금태섭 의원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손쉽게 승리했는데 그 이유는 젊은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 특성이 많이 작용하면서 진보 개혁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이런 의원이 강서구에서 민주당으로 공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새날에 메일 보내며 조금이라도 많은 스피커에서 정말 개혁과 혁신을 위해 일하지는 못할지언정 내부 분란을 부추기고 오히려 적폐 세력에 동조하는 역할을 하는 프락치 같은 의원들은 바로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정리하지 않는 이상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새날에서도 공감하시면 많은 새를 모아 결단코 민주당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저지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초나님의 이메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새날의 초기 시청자로서 새날이 크게 발전한 모습에 매우 기쁩니다. 푸나님의 성실함과 철저한 민주의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찰발 여론 조작 2라운드 코링크와 WFM 관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발 여론 조작 1라운드 상장 위조는 실패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최성해 총장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버렸고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검찰의 신뢰성마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검찰은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사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가 조작 공모 혐의입니다. 현재 검찰발 여론 조작 2탄은 코링크와 조국을 엮으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링크라는 사모펀드와 WFM이라는 코스닥 등록 기업이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는 이 두 업체의 관계를 아는 것이 검찰의 조작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비록 김어준이 전모를 알고 있지만 다스베이다 81회에서 코링크와 WFM 관계 설명에서 중요한 의미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청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우국한 회장인 WFM 대주주가 왜 코링크에 200여만 주나 되는 WFM 주식을 주고 코링크는 어떻게 118억이라는 대금을 마련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국한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WFM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모든 기업 사냥꾼의 목표이니 당연한 것이지요. 코링크라는 사모펀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국 오촌 조카가 펀드를 키우기 위해 접촉해 왔겠지요. 배터리 기술이라는 호재를 가진 익성의 펀드이고 여기에 정권 실세의 조국의 부인의 돈도 투자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국한 회장에겐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WFM의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WFM은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코스닥 등록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문제, 세금 문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긴 거죠. 코링크에 자신의 WFM 주식을 넘겨 비싸게 팔게 하면 됩니다. 그 대가로는 약간의 주식을 조국 오촌 조카에게 주면 됩니다. 코링크의 주식을 넘기려면 코링크가 사야 하는데 코링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코링크의 주식 대금 118억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게 됩니다. 그래서 WFM 주식을 코링크에 넘기고 그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코링크는 WFM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개미들이 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WFM 주가를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관련자 모두가 해피합니다. 그러니 익성의 배터리 기술이라는 재료를 써 먹어야지요. 국한 회장은 80억을 넣어 배터리 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코링크도 출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펀드가 WFM 주식을 삽니다. 기타 다른 관련된 주체들도 WFM 주식을 삽니다. 또 우 회장 자신도 다시 WFM 주식을 삽니다. 우 회장의 WFM 주식은 코링크에 넘어가 있으니 WFM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사야지요. 우 회장은 WFM 총 주식의 25%까지 회복했습니다. 주가도 오르겠지요. 결과적으로 우 회장은 초기 40%의 주식을 매도한 차익을 실현하면서도 25%의 주식을 갖게 되었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 WFM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WFM의 주가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링크는 WFM 주식을 자신이 매입한 금액인 118억보다 낮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 회장은 코링크의 그 손실분인 약 50억 정도를 보전해 준 거죠. 이런 방법은 투기자들의 기본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 사냥꾼, 투기 자본은 언제나 주가 차익으로 돈을 법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황금은 주가 차익이고 거위는 기업체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건전해지려면 자본이 노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윤을 가져가야 하는데 투기 자본은 오히려 노동을 약화시키면서 막대한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사회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시 권한을 가진 자인 정부, 금융당국, 검찰들이 투기 자본과 결탁하기 때문에 온갖 사회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은 조국을 퇴진시키기 위해 우국한 회장이 한 일이 조국 가족과 공모하여 벌어진 일인 것처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고 그렇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연결고리는 이런 일을 맡아서 했던 조 씨가 조국의 오촌 조카라는 사실뿐입니다. 이런 식의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조국 가족을 탐욕의 위선자로 몰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개탄스럽습니다. 검찰 개혁과 함께 반드시 언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론 개혁의 핵심은 미국처럼 우리도 언론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초점을 우국한 회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단순 투자자인 혹은 오촌 조카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은 조국 가족들을 조져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또 복잡한 사항인데요. 네, 이런 메일을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저희가 굉장히 경악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잠을 좀 못 주무셨던 건가요? 그래서 오늘 그거하고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 제가 그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존 도울님께서 쓰신 건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청장이니 떡 별장에서는 개돼지처럼 놀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군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바이빈님은 나의 예상이 맞았어. 결국 윤석열 비밀이 있었네요. 목덜미 잡았다가 자기가 목덜미 잡힌다는 그런 뜻으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메일하고 최근에 가장 내용이 되는 또 댓글을 읽어봤으니까 이후로 계속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네, 써니채님이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의 일관된 말과 행동, 그냥 표정만 봐도 진실됨이 느껴지는데 언론의 왜곡 보도에도 이 정도 지지도가 나오는 건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끝까지 지지합니다. 기노님,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선택적 정의?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정의가 어떻게 선택적일 수 있나요? 조국 장관님 잘 버텨주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신발끈 목자님,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버텨준 조 장관과 가족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 싸움은 지금까지 버틴 조국 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견디었고 김어준과 유시민, 김용민 그리고 새날의 힘으로 우리가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급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똥파리들 제외하고요. 저돌적인 모질이는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았다면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자신의 똘마니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토록 가혹한 양아치 집단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며 폭력 없이 울분을 안으로 삭히며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 앞 몽둥이 폭력 시위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맹수는 짖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정의이고 강자인지 분명하게 보여줍시다.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천님입니다. KBS 정세배 기자가 조국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발 기사, 축축성 보도, 검찰 보호 성격의 기사 쓴 것이 엄청납니다. 기사 스크랩, 인쇄, 영상 녹화 등을 해놓으면 유시민 이사장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이 바쁜 시민이라 의견을 보냅니다. 꼭 한번 다뤄주세요. 대충만 봐도 엄청납니다. 제목만 쫙 열거하고 날짜별로 이슈 정리하면 굳이 전체 언론 개혁 주장보다 현실적인, 즉 KBS와 검찰의 검언 유착이 어느 정도로 미쳐 돌아갈 수 있는지 사회 파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KBS에는 실질적인 내사 압박도 줄 수 있겠습니다. KBS와 검언 유착만 예시로 밝혀도 언론개혁 방향으로 깨시민의 열정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투루스 조이님, 신문은 한국, 경향, 조중동, 한겨레, 기타 순으로 악질이었습니다. 방송은 시방새, 케빙신, 마봉춘 순이었습니다. 그나마 마봉춘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민재인님, 밀정이 함께하는 국민의 방송 KBS. 무언가님, 시청료 법적으로 소송해서 받아가라. 이런 개들의 집단이 조선일보와 뭐가 다른가? 최근에 KBS 그 이슈에 대해서 뭐 많은 댓글들 달아주셨고 또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조금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허영종님, 힘의 균형이 적폐 세력이 센가 봅니다. 그러니 모든 언론이 적폐 쪽에 줄을 섰겠지요. 이들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검새나 기레기들을 한 명도 처벌하지 않으니 기레기들과 검찰이 더 날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정부가 심각성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힘의 균형이 필요한 때입니다. 천국의 숲님, 기레기들이 요즘 작정하고 국론 분열 프레임으로 몰아가더군요. 조직, 자금, 총동원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동원 구판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 집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국론 분열의 근거로 삼는 짓거리가 뻔뻔스러우면서도 사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가치관과 목소리가 나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분열이 아니라 다양성이라 표현해야 한다는 걸 저들이라고 모를까요? 저들의 말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면 무조건 당선자 득표율이 100%가 나와야겠군요. 여당과 야당은 왜 또 필요합니까? 일당 독재하면 국론 분열 따위는 한 방에 해결될 텐데요. 이건 프레임도 아니고 사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질 낮은 사기에 동요되는 어리석은 민심이 아직도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걸 알고 이용하는 저들의 의도가 그래서 더 사악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밖에 프린트를 고쳤어요, 또. 금방. 놀라운 그 기술자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네. 하루야, 제발. 자, 다음 가겠습니다. 정금희님,
검찰 마피아 깽단은 온갖 음모와 조작, 가짜뉴스의 생산, 방송 언론과의 유착, 피의자 변호인과 내통, 독선, 교만, 후한무치로 표현해도 모자라네요. 김유정님,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비리에 엮인 검사는 퇴사 후에도 변호사 자격 또한 박탈한다. 벌써 2. 징계받고 이직하려는 검사는 4년간 국선 변호사를 한 뒤 개인 변호사를 할 수 있다. 좋은데? 3. 모든 검사는 변호사로 이직하려면 1년간 국선 변호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검사들이 정경유착하는 이유가 검사 자리를 그만두어도 바로 재벌가의 로펌에 스카웃되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검사라는 자리를 두고 쉽게 행동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에게는 명예와 상 또한 놀랍도록 해준다면 더욱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짧은 소견 올립니다. 전병준님, 진짜로 특검 요청해야 합니다. 최성의 자한당 게이트, 언검 유착, 검야 내통, 검변 내통 등등 이게 뭡니까? 진짜 C, 8 욕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암 걸려 죽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지금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가 통으로 보면 특검 사항입니다. 투유아이님, 분명한 표적 수사 맞다. 배운 게 없어 오로지 인간의 기본인 도덕의 잣대로만 봐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표적 수사다. 법은 진정으로 도덕심의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 자, 계속 한번 가보시죠. 김힐링님, 검사들이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소설을 쓰지 않나, 기자질을 하지 않나, 이제는 하다 언론사, 변호사 노릇까지 하려더니 기가 막힙니다. 정희수님, 검찰 국감 보고 절실히 알게 된 것은 지금의 검찰은 절대로 자기들이 가진 거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마음대로 법과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잖아요. 지금의 검찰 조직의 해체가 검찰 개혁인 듯 싶네요. 조국 수호 검찰 해체. 깨어있는 시민님. 특권을 지키는데 올인하고 있는 검찰. 양승태의 똘마니들이 여전히 있는 사법농단 세력. 재벌의 뒷돈을 받으며 운영되는 기레기들. 정권을 되찾아 온갖 불법을 자행하려는 자한당. 지금은 이들이 똘똘 뭉쳐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홍콩의 현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독재의 후예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자행됐던 공권력의 폭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프군님, 윤석열 자진 사퇴해야죠. 그런데 싹을 잘라도 다른 뿌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날까 겁나네요. 그러니 어서 공수처 설치하고 우리도 늘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아지는 결은 거의 네. 똑같지요.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 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서초 대첩을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가 좀 있네요. 네. 자, 이번 주 후기도 빨리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맑은 물 한 방울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19년 10월 5일 서초 대첩을 다녀와서 9월 28일 서초 대첩 때는 6시경에 도착해서 본무대는 접근도 못하고 무대 뒤편에서만 있다가 와서 이번에는 3시 정도에 도착을 하니 주변은 분주하고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이 기하급수적이었다. 주무대가 사거리 중앙에서 4방향으로 설치되어 정말 좋았다. 지난번에 없던 방석이며 손팻말이 준비되어 있었고 길 안내와 질서 유지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앞에서 4-5번째 자리를 잡았다. 준비팀 덕분에 방석 겸해서 준비해온 모자는 필요 없게 되었다. 자리가 가득 차면서 천안에서 혼자 온 나는 서먹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옆에 자리 한 분은 60대 후반의 아주머니였고 또 한쪽에는 4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자리 잡았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이 같았기에 금방 친숙해지고 공감대가 생겼을 뿐 아니라 앞에 앉으신 노 부부는 미국 LA에서 오셨다는데 너무 속이 터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호도 구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고
지금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2009년이 재연된다는 의견에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다. 나는 오늘 예식장에 들렸다 오는 길이었으므로 별다른 준비가 없었으나 5시 무렵이 되어 목도 마르고 출출하기 시작하자 일면식도 없던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 나눠주고 같이 먹다 보니 옛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준비하지 않은 친구가 준비한 친구보다 많이 먹듯이 더 많이 먹는 행복을 누렸다. 이것이 옛날 광주의 해방구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오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천안 명물 호두 과자를 준비해야겠다. 우리는 간단한 식사와 간식을 먹으면서도 주위에 작은 휴지라도 생기면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주워서 자기 가방에 넣었다. 예약한 버스 시간이 되어 8시 30분 자리를 일어나 고속터미널로 오면서 깜짝 놀랐다. 오면서 손 팻말이며 집회용품을 어떻게 할까 주변을 살펴봐도 단 한 장도 버려진 것이 없고 모두들 손에 들고 기가하고 있었다. 적당한 휴지통에 버릴까 하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11시 다 되어 겨우 집에 들어오니 안 식구가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서 서초동에서 더 많이 더 잘 먹었다고 하니 참 복도 많단다. 아침이면 1년 넘게 집 가까이에 있는 하천 산책길 쓰레기 줍기 청소를 한다. 언제부터인가 쓰레기 주울 때마다 외구 청소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구 청소, 기레기 청소, 개찰 청소, 개판 청소 등 쓰레기 품목도 참 많다. 내 청소는 계속되지만 2020년 4월 15일에는 토착 외구를 모조리 청소하는 날로 정하고 나는 오늘도 천안천에서 외구 쓰레기 청소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서초 대첩을 준비해 주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촛불 시민. 자, 이 부분은요. 실제로 왜 민주시민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네. 느껴져요. 일상생활에서도 바르게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진짜 민주시민으로서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서로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 보일까 봐 제서 지키고 하는 거. 그게 사실 박근혜 탄핵의 원동력이었고요. 이름하여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가시죠. 네, 백주수님. 태극기를 다시 찾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태극기 퍼포먼스 때는 중1 아들과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새날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오케이 살아있는 돌림. 지난주 토요일에 송편 쪄서 참기름 듬뿍 바르고 호박 고구마 찌고 생강차 끓여가지고 온 가족이 집을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나선 서초동에 가보니 2시도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셔서 돗자리 깔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어른들의 칭찬 쓰다듬을 만끽하며 각각 싸오신 간식을 펼쳐놓고 서로 권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본 집회가 시작되니 주최 측의 이끄심대로 서로 배려하며 자리 정돈하고 온 마음으로 격려하고 마음 모으며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간식은 뒷자리 멀리 창원에서 오신 어르신 분들과 나눴습니다. 새벽부터 대절버스 타고 오신 맑고 선한 그분들의 눈빛을 보며 곧 다가올 노년의 모델을 발견하는 덤도 얻었습니다. 집회 후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참가자들을 보며 진정한 선진국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디어 몽고 유튜브를 보니 서초구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집회 장소가 너무 깨끗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인터뷰를 보며 저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 집회라고 하니 벌써부터 어떤 간식은 준비할까 여러 메뉴를 떠올리며 창원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전국에서 남녀노소 모인 집회, 자원봉사자님들의 예의 바르고 겸손한 안내와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품격 있고 색다른 멋진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손, 시간, 재정을 보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님들 덕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마지막 집회라고 하니 더 많이 모여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며 마음을 모아봅시다.
무법 깡패, 무법 천지, 인권 말살, 폭력 검찰은 마지막 집회라고 좋아하지 마시라. 우린 각자 흩어져 지켜보다가 도를 더 넘는 행태를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촛불 들고 모일 거라는 점 잊지 마시길 경고합니다. 이 편지도 이 댓글도 엄청난 네. 감동이네요.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칼빈 유고님,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한 적 없다. 허위 사실 공표했겠지. 맞는 말이네요. 맑은 물 한 방울님, 윤석열의 수사는 가뭄에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관정 파기 수사입니다. 소득 없는 관정 파기 수사입니다. 내랑카이 77님, 검사 중 착한 검사 있을 것이다. 검사 범죄 보고도 조용히 있는 검사는 착한 검사 아니라고 봅니다. 공범자일 뿐이라고요. 내랑카이 77님이 하나 더 올려주셨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목격했다. 지금 검찰의 봉사활동 표창장 수사가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라는데 봉사활동 표창장 수사가 수십 군데 압수수색할 정도로 검사 수십 명 투입할 정도로 심각한 수사인가? 세월호 사건 수사는 모 정치인 자녀 마약 LSD 밀반입 수사는 검사 공문서 위조 수사는 사법농단 판사 수사는 왜 위 범죄 수사에는 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공정한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정말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목소리 섞기 아까울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가나다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물타기 되고 있습니다. 욕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놓고 검찰에게 국감장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발 욕 프레임으로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참 이슬님. 사천 시민입니다. 딸아이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여상규 국회의원상 받았는데 오늘 찾아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열불나네요. 제 주위 분들도 영감이 미쳤다고들 합니다. 예, 제가 모 작가 책을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니온님, 모두 똘똘 뭉쳐야 합니다. 안희정도, 김경수도, 이재명도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을 없애려는 자한당 악마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민주진영은 서로 돕고 화합하고 해야 이 난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들이여, 그 누구도 민주당에 연결된 모든 힘 있는 자에게 우리가 힘을 모아주어야 검찰개혁이 가능해지고 조국 장관을 지키는 것 역시 곧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켜 우리 모두가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글로벌 한님, 주광덕 의원은 어떻게 알고 동양대 총장상 수상자 이력에 관한 자료를 8월 27일 이전에 요청했을까요?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은 8월 27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표창장이 이슈화된 것은 그 이후로 기억하는데요. 이것이 기획의 단서인 듯 싶습니다. 제가 가장 의심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검찰과 최성의 공작에 가까운, 그러나 사실 실패한 거죠. 네. 동양대 표창장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99.9%. 계속 가겠습니다. 네, 웃음향기님. 이쪽은 미리 다들 교육을 받고 집회에 나오고 저쪽은 지켜보다가 개개인이 열받아 나온 거라 다소 무질서하고 엉망이라는 댓글 봤어요. 참 창의적이고 신박한 개논리. 자기네들이 엉망인 건 알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뭐 누군가가 조정을 해가지고 자, 질서 지켜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몸에 배어 있는 거지. 네. 네, 늘 고은빈님. 개놀이 집회 다음 주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국민 위해 돈 좀 쓰기를 바랍니다. 그거라도 해야 어르신들 바람도 쐬고 용돈도 벌고 좋잖아요. 칼퇴근 하시니까 몇 주 돈 좀 버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해합니다. 신길동님. 자유당은 조국 장관의 무죄, 무혐의 최종 확정되어도 사과는커녕 검찰이 제대로 못 밝혔다거나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무죄 나도록 했다고 할 겁니다. 법원 조직에 대해 자기네들과 협조하거나 압력 넣은 전력이 있으니 민주당도 똑같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정해구름님, 제가 정알못 삶을 살았던 철없던 시절, 그 당시 최민희라는 사람을 보면서 빨갱이라고 치부하며 진심을 발견하려 하지도 않고
그 당시 정치권 보수들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김어준을 듣고 새날을 만나고 노무현을 사랑하고 박근혜와 순실이의 어이없는 망령된 형태를 통해 당하고야 난 뒤 비로소 최민희 의원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트라팔가르님. 맞아요. 욕하기 스포츠. 저는 조국 가족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제3자인데도 그런 워딩들을 접하면 가슴이 떨리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게다가 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아주 원초적인 인신공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도 이미 선 넘은 지 오래고요. 여상규 발언을 보면 욕설과 모욕 주기가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주 일상인가 본데 이런 것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 측과 대통령 측에서도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개 시민은 총선에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검찰, 한국당,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서 만들어간 거짓된 이 모든 상황을 대응할 것이 투표밖에 없다는 것이 분할 정도입니다. J.J님, 제 아이가 만 12살인데 LSD가 얼마나 강한 환각제인지 미국 학교 교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마약을 구매해서 들어왔다는 건 심각합니다. 홍정욱 씨 딸 홍 씨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건 어리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예, 1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은 약 300억 원어치래요. 그러니까. 3kg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된,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태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권동환님, 푸나, 마차, 야수님, 그리고 새날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이 정부가 고맙고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국민 건강 챙겨주는 정부 있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자주 전화 와서 폐결핵 검사 받으라고 합니다. 내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해서 안 가니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너무 고마워서 이 정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나는 67세 할머니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고요. 깨어있는 국민입니다. 노무현과 노회찬 이 두 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 가슴이 숨이 턱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YMB님, 처갓집에 오늘 왔는데 장모님이 새날을 보고 있어서 깜놀했네요. 노래보다 재미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올해 77 되셨습니다. 야, 장모님, 장모님, 화이팅! 사랑하는 장모님, 고맙습니다. 전경희님, 조양이라고 칭하는 전형적인 꼰대들, 무슨 군, 무슨 양 아주 낮춰 부르는 일제식 표현입니다. 일제잔재를 언제까지 일상화처럼 쓸 건지 그 단어부터 고쳐주세요. 하하 4112님, 며칠 전 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어요. 어제 카카오뱅크에서 입금자 인적사항 보내줘 반환해줬는데 보내는 사람 난에 검찰개혁 조국 수호라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잘했지요. 74살 할머니 씀. 네, 덤벙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다 죄송하지만 제목 앞에 도보다리 코너명 좀 넣어주세요. 나중에 찾으려면 힘들어요. 죄송해요. 싫어요. 네, 제이슨 문님. 매블쇼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수준도 있고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허세도 없고 정형화된 껍데기도 없고 듣고 나면 상쾌해지고 자연스럽게 연대감이 생겨서 행복한 바이러스 받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새날에서뿐만 아니라 따로 꼭 채널 만드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도보다리. 예, 도보다리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 홍길동님. 소환은 법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 하는 건 소환이 아니라 출석 요구입니다. 용어에 담긴 의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댓글이고 네. 최선을 다해 달려와가지고 다 소개해드렸어요. 준비한 거는. 네. 예.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4년차 대리입니다. 저희 사장님 극보수입니다. 3개월 전에는 그래도 티를 안 내셨는데 요 근래 아침 출근부터 퇴근까지 정부 욕에 박근혜 옹호에 가짜뉴스 소리내서 읽고 미치겠습니다. 이어플러그 꼽고 살면 안 되냐 하실지 모르지만
꼭 저를 집어서 2030 대표로서 이 시국에 대해 이야기하라는데 정치 잘 모르고 중립이라 이야기하면 난리 부립니다. 점심때도 정치 이야기. 제가 먹는 국이 시래기국인지 조국인지 된장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퇴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괴롭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해결 방안이 없지요.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싸운다고 해서 상대방 생각이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정치적 심리는 박근혜 탄핵할 때쯤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막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철석같이 그쪽을 믿던 사람들이 상당히 한꺼풀 벗겨지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네. 어쨌건 어떤 소신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는 정치적 신념 같은 거는 쉽게 벗겨지지는 않아요. 아주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같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안 벗겨지는데 싸운다고 벗겨질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간의 극혐의 어떤 상황을 피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뭐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고 들어주시고 그중에서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 죄송하지만 뭐 존중하지만 이 부분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지적해 주는 정도가 가장 원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보내신 분은 정치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또 더 그거 낫지 가지고 않을까요? 사장님이 막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이 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이 있던 없던 내가 어떤 정파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얘기가 그냥 여과 없이 들려올 때는 정말 힘들죠. 그게 뭐 경험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무조건 공감해 드리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저도 잘 못하기는 하지만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게 유머인 것 같아요. 유머. 그러니까 유머. 여유도 있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유나 유머. 그러니까 저도 많이 싸우는 편인데 이제 그러면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치적 중립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싫어서 난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또 요즘 이쪽 보수들이 아주 영악해져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러면서 사람을 괴롭혀요. 지금 임진님 말. 옛날에는 그래 너는 계속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먹을게 이랬는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너 정치에 관심 가져야 돼.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사람을 괴롭혀서 못 살게 구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로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SNS를 봐도 다들 똑같은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반복되는 그런 글들이 있으면 그냥 친구 끊어버리고 진짜요? 그러는데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일이 반박하기도 힘들고 그냥 친구 끊고 편하게 지내는데 이분은 계속 회사 사장이 이러면 회사 생활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회사에도 저는 이거 마이너스라고 봐요. 사장님은 실제로 이제 정치적 신념이라는 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나는 철석같이 맞는데 상대방은 왜 저렇게 틀린 이야기를 할까? 나랑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할까? 이것 때문에 감정이 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 신념은 그게 가짜 뉴스에 의한 것든 뭐든 간에 그 자체를 그냥 일단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다만 다른 걸 떠나서 신념을 떠나서 저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에 의한 만들어진 신념인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로 조국 장관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럴 때는 틀린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맞는 팩트를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눌러왔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라고 이제 다들 뭐 아멘은 없었지만 네 나중에 이제 끝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에게 뭐라고 뭐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그렇게 이제 다들 크게 이제 나쁜 방향이거나 뭐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대표 기도를 조금 과했나라는 제 스스로도 좀 물론 그전에도 괜찮을까 이제 혼자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반응들을 해주시니까 또 저 나름대로는 뭐 옳다라는 생각은 있었어도 과연 그 방식은 또 내 태도는 어땠나라는 걸 한번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주장 앞세우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강하게 나가면은 그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네네. 반발 심리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다. 네. 세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보력의 부족이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뉴스가 계속 살포가 되는데 그것을 팩트체크 안 한 채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와 세상에 그런 그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재인도 제정신이 아니네 이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 꿋꿋하게 가시면 되죠 뭐. 자 새날 한나인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저는 중간중간에 뭐 이제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리 읽어보잖아요. 글들의 내용이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의 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